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엘모 Deep Contextual World Representation인데요. 네, 콘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나눠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그리고 배경 지식과, 그리고 아키텍처,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엘모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베딩의 한계가 엘모 이전에는 좀 존재를 했습니다. 월드2백이랑 글로브 같은 방식은 단어 하나당 하나의 고정된 벡터를 할당을 해서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다이어를 구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애플이 문맥에 따라서 과일이 될 수도 있고 기업 애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존 월드2백이나 글로브 방식은 하나의 벡터만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다이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모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체 입력 문장을 함수로 받아내서 각 단어를 문맥에 따라 유동적으로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RNN이라는 순환 신경망 구조를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어,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신경망들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면 레이어를 거쳐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면 정보를 잊게 되는데 RNN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전 단계의 정보를 현재 단계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히든 스테이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 저기 보이시는 식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식이 되겠는데요. ht-1 시점에 이제 이전 정보의 것과 xt 입력값의 정보를 이제 w와 u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인릭 상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환 신경망으로 이전 정보를 현재 단계로 전달함에도 오래전의 정보를 끝까지 전달하기 어렵다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나온 방법이 LSTM입니다. 이게 약자가 텀, 롱 시퀀스 텀 모델이었나? 롱 숏텀, 네. 그래서 이 모델로서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이제 게이트라는 방식입니다. 게이트는 망각 게이트와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망각 게이트는 이전 시점의 기억과 현재 단어를 보고 잊어버릴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이라는 값을 받기 때문에 0에 가까우면 이 이전 기억을 잊게 결정을 하게 되고 1과 가까우면 이 기억을 갖고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게이트는 현재 들어온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기억에 추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에서 1로 구성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현재 들어온 정보의 방향성 등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게이트에서는 어떤 정보를 다음 층으로 전달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LSTM은 추후에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엘모에서 사용될 때 두 개의 층을 쌓아서 첫 번째 층이 문법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두 번째 층은 단어의 의미 정보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렸던 RSTM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양방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순방향 LSTM과 역방향 LSTM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순방향 LSTM은 문장의 앞부분을 먼저 읽고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정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역방향 LSTM은 그와 완전 반대로 문장 뒷부분부터 읽어서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정보를 쌓는 건데요. 지금 아래 보이는 수식은 순방향 LSTM을 수식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여기 조건부 확률을 좀 아실 텐데 T1부터 TK-1까지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TK의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모두 곱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순방향 LSTM으로서의 확률을 나타내고 그리고 역방향도 이와 거의 동일한 수식으로 어, 확률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양방향의 예측 확률을 만들어내고 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해서 동시에 이 값들을 최대화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모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 예를 들어 문맥 정보를 생성을 한다든지, 문맥 정보를 좀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붙여져 있는데, 이때 이 태스크에 맞는 가중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식인데, 가장 뒤에 보이시는 H가 LSTM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단어의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S는 그 해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태스크에 따라서 각 층의 중요도를 모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어,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이는 스칼라는 엘모 전체 벡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모는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CNN을 통해서 그 단어 초기 벡터를 구성하는데요.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48개의 문자 n그램 필터를 적용하게 되고요. 하이웨이 레이어를 거쳐서 단어의 초기 벡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온 초기 벡터를 사용해서 LSTM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두 개의 층으로 쌓여 있는 LSTM이 있고 각 층은 4096개의 유닛을 가져서 이를 깊은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층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잔차 연결을 활용을 합니다. 잔차 연결을 하는 이유는 뭐 잔차를 지난번에 레즈넷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잔차 연결이라는 것은 입력 X를 받아서 원래 계산한 아웃풋이라는 결과에 원래 받아들였던 인풋 X를 더해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정답과 현재 입력값 사이에 잔차만 학습하면 돼서 깊은 층이더라도 계산이 용이해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보도 유지가 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를 이제 기본 베이스라인에 결합을 해서 이제 실험진들이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각 보이는 태스크별로 요 베이스라인 수치를 보시면은 뭐 스쿼드 같은 태스크의 경우 81.1로 되어 있었는데 엘모를 활용해서 임베딩 벡터를 추가를 했더니 85.8%로 약 4.7%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실험 결과들도 각각 이만큼의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나는 맛있는 배를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배라는 단어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고 하자면 레이어 0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CNN을 통해서 초기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어 0에서는 비읍과 에라는 그 정보를 받아와서 글자 자체의 형태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레이어 1에서는 이 배라는 단어가 명사이자 목적어 이렇게 이런 특징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뒤에 오는 조사 를과 관계를 확인을 해서 문장 내 문법적 역할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2에서는 요 배를 먹었다라는 것의 주변 단어인 맛있는과 먹었다와의 연관성을 파악을 해서 이 배라는 단어가 선박이나 신체가 아닌 과일이라는 점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0이 CNN을 통해서 초기 벡터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양방향 LSTM을 통해서 어, 그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양방향 언어 모델로부터 고품질의 깊은 문맥을 반영하는 단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엘모를 이제 기존 모델에 결합을 시켰더니 광범위한 그 NLP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LM, 그러니까 BILM에서 서로 다른 층들의 문맥 속 단어에 대한 문법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계층과 함께 사용하는 특징이 전체적인 성능을 올리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